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 CEO들의 1000명이 무엇인지, 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명리학을 통해 풀어보는 시간, 기업내일 진행의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도 기업내일 함께할 조규문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규문입니다. 맹자는 운명을 아는 사람은 무너지는 돌담 밑에 서 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기업내일 시크릿한 명리학으로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선제적 투자 하나로 시장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한화그룹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수소차 기업인 니콜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정말 초대박이 나면서 기존의 태양광 사업의 수소 경제까지 앞으로 한화가 본격적인 친환경 기업으로의 어떤 변모를 서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먼저 한화그룹의 유명한 분이죠. 김승현 회장. 사실 인상도 굉장히 강한데 실제 관상에서 보이는 기운이 어떤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승현 회장의 얼굴을 예. 사진을 통해서 관상학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얼굴 외형을 분석할 거고요. 네. 그리고 눈썹, 눈, 코, 입 이것을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얼굴 외형을 보게 되면은 둥근 오각형 외형입니다. 이와 같은 둥근 오각형 얼굴은 우리가 그동안 기업 내일에서 앞에서 쭉 대기업 회장들의 관상을 분석해 왔지 않습니까? 예. 거의 그와 유사한 얼굴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얼굴을 이마, 초년은, 눈과 코, 중년은, 입과 턱, 말년은 이렇게 3등분을 세로로 나눠서 봤을 때 예. 1대1대 비율이 황금 분할이라고 했고 가장 좋은 어떤 그 얼굴의 세로 분할로 보는데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는 앞머리가 조금 벗겨져서 거의 그 황금 분할에 가까운 얼굴이다. 이와 같은 얼굴 균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초년과 중년, 말년이 일반인들보다 좀 경제적으로 부귀하게 살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눈썹, 눈, 코, 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목구비. 예, 네. 눈썹과 눈썹 사이, 눈썹 밑자 사이간자를 써서 일반인들은 요 사이를 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관상학 전문 용어는 여기를 목숨명자, 직궁자 써서 명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요 부분이 바로 얼굴에 있는 기륭하복을 총괄하는 사령 타워 이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자기 손가락 2개 정도가 들어가야지 좋다고 하는데 네.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 넉넉합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눈을 보겠습니다. 예. 눈을 보면 왼쪽하고 오른쪽 눈의 크기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와 같이 눈의 크기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 선택, 결단력 또는 처세술 이런 거에 상당히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썹과 눈 사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저기를 눈두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관상 전문 용어로 저기를 전택궁이라고 합니다. 밭전자 집택자 이렇게 해서 전택궁 부동산 운을 보는 곳인데 여기와 더불어서 아까 아래턱 여기까지 포함을 해서 부동산 운을 보는 곳인데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는 전택궁이 비교적 넉넉하고 네. 특히 양악과 아래턱이 아주 풍성합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과 인연이 있는 이런 얼굴이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명동의 그 입구에 본사 하나그룹 본사가 있고 예. 또 이 금융센터 여의도의 63빌딩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그룹에서. 그렇죠. 자, 다음은 세 번째 바로 코입니다. 코는 예. 늘 말씀드렸다시피 돈. 돈과 연결되는 재래궁이죠. 그런데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 코를 딱 보면 완전히 마늘처럼 딱 생겨갖고 이
콧망울이 통통하고 콧구멍이 안 보입니다. 그러네요. 전형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코죠. 재배궁 아주 좋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입을 보겠습니다. 네. 입을 보게 되면 좀 살짝 웃고는 있는데 다음으로도 아마 저게 일자입입니다. 일자입인데 요 일자입에다가 위에 입술 아래 입술이 보기 좋게 적당히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와 같은 입은 식복이 있으면서 일에 대한 열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양악과 아래턱 여기까지 겸해서 보게 되면 이건 부동산운도 보지만 인복하고 식복 아니 말년운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곳인데 예. 저 양악하고 같이 겸해서 보게 되면 말년운도 좋고 인복도 좋은 얼굴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한 가지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는 앞머리가 좀 없는 대머리형입니다. 그렇죠. 예. 얼굴에서 강한 이미지가 나오는 것은 이 대머리인 사람들에서 그런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 그래요.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 그렇게 그분을 떠올리면 대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 하지만 뭐 저를 비롯해서 예. 모든 앞머리 없는 대머리신 분이 다 강한 인상을 주는 건 아니고 일부 그런 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종합해 보면 김승현 회장 관상 쭉 분석을 해봤는데 앞에서 우리가 많은 대기업 회장들 얼굴을 분석해봤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한 같은 유형의 얼굴 외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근데 한화그룹에서 이제 조금 달라요. 세대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화그룹은 다른 대기업들이랑 아직까지 후계 구도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워낙에 뭐 김승현 회장이 아직 아직 충분히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후계자들의 그 나이대를 보니까 저랑 비슷한 또래가 많더라고요.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어요? 제가요. 네, 보니까 뭐 89년생, 뭐 85년생 뭐 이 정도라서 제가 물론 90년생이라 그중에 가장 굳이 형제로 따지면 제가 막내긴 한데 뭐 아무튼 저랑 비슷한 그 세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사장 그리고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이 두 사람이 가장 좀 유력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성명 그리고 또 관상에서 후계 구도로 혹시 점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예. 우리가 한번 재밌는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나라를 세우거나 창업을 하신 사람 1세대 얼굴 유형과 아들이나 3세로 넘어갔을 때 손자로 넘어갔을 때 얼굴 유형이 좀 변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뭐 다는 그렇지 않고 일부 그런 유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좀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을 공국한 태조 이성계 네. 오각형 형태로 딱 각이 잡혀 있죠. 근데 그의 손자 태종 태세 뭐 4대이긴 하지만은 손자거든요. 맞습니다. 예. 세종대왕 얼굴은 아주 이 귀공자형으로 안정적인 얼굴형을 갖고 있어요. 다음 우리가 한번 사진을 보게 되면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도 오각형의 얼굴인데 그의 아들 김동관 부사장 같은 경우는 귀공자 형태로서 이것도 안정적인 얼굴형을 갖고 있습니다. 예. 또 다음 우리가 화면을 보게 되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 예. 여기에 이게 양볼이 쭉 늘어져 있지만 이게 오각형 형태고 이재용 부회장 귀공자로서 안정적인 얼굴 형태를 갖고 있죠. 그래서 뭐 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일부 이런 그러니까는 창업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회장으로부터 3세 또는 아들로 넘어오면서 얼굴형이 상당히 귀공자형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여기에 준해 가지고 김동관, 김동원 두 사람의 관상과 이름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먼저 김동관 부사장의 얼굴과 성명학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얼굴을 보게 되면 이마의 천연은 눈과 코의 중년은 입과 턱의 말년은 이렇게 세로로 3등분을 해서 봤을 때 이마보다는 눈과 코 중년운이 균형이 잡히고 가장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제가 볼 땐, 제가 판단할 땐. 그래서 초년운보다는 중년과 또 그 이후 말년운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네. 김동관 요 이름을 한글 창제의 바탕이 된 오행의 원리로서 성명학적인 분석을 해보게 되면 성이 김, 이름 동관, 오행 상세입니다. 이름 좋습니다. 네. 다음 그 옆에 있는 김동원 상무 관상과 성명학적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김동원 상무 같은 경우는 얼굴이 김동관 부사장보다 훨씬 더 길어 보여요. 사진상으로 보면. 예. 이와 같이 세로로 긴 유형은 머리가 똑똑하고 자존심이 세고 예민한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김동원이라는 이름을 한글 창제의 바탕이 된 오행으로서 성명학적인 분석을 해보면 성김 이름 동원 중에서 동원이 오행 상극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이름은 상극보단 상생이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름으로만 보면 김동관 부사장이 더 좋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 김동관, 김동원 두 사람의 이 사진상의 얼굴을 보게 되면 저 눈을 보시게 되면 네. 눈꼬리가 두 분 다 밑으로 축 처져 있어요. 그러네요. 예, 이와 같은 눈은 처음과 시작과 과정은 좋을지 몰라도 마무리가 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포진시켜 놔야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는 제 결론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뭐 아직 하나가 후계 구도를 완전히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예, 예. 조금 더 지켜봐야지 확실한 뭐 결정이 나올 것 같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김동관 부사장 쪽으로 후계 구도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화 그룹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한화 본사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화 그룹이 최근에 뭐 M&A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력을 친환경 쪽으로도 많이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화 본사의 풍수적인 입지는 이렇게 기세 확장을 하는데 좋은 자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풍수 얘기를 이제 매번 하게 되는데 우리가 네. 풍수를 하다 보면 조선의 역사, 고려의 역사를 우리가 또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기업 내일은 사실은 한국의 문화, 동양의 문화, 전통 문화하고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엮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저 하나그룹 본사 앞으로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보신각, 일명 종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이 종각은 1396년 태조 5년에 창건을 했습니다. 예. 보신각과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 사대문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보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한양 수도를 얼마나 풍수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열정과 집착을 했는지 너무나 잘 나타나 있거든요. 예. 이 한양은 동서남북 사방위와 중앙의 보신각 5곳으로 나눠 가지고 동쪽에는 동대문, 네. 남쪽에는 남대문, 서쪽에는 서대문, 북쪽에는 북대문, 가운데 중앙에는 종각 즉 보신각을 뒀는데 예. 우리가 이제 다음에 화면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원리냐면 여기에다가 오행에다가 예. 오방위에다가 인이해지신 오덕을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요 경복궁이라든지 보신각 이름이라든지 사대문의 이름은 태조의 최측근 넘버원 바로 정도전이 유학과 풍수학에 입각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 그래서 동대문은 동쪽에 있고 인을 상징한다. 그리고 오행 중에서 목화 토금 중에 목을 상징하는 데서 동대문, 흥인, 지문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남대문은 남쪽에 있고 오행에서 불을 상징하고 예절을 숭상한다 해서 숭례문. 네. 그리고 서쪽에는 오르리자 써서 도니문. 서쪽은 금을 상징하고요. 네. 북쪽에는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데 북쪽엔 지혜의 상징이라서 오행 중에서는 물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정문이라는데 네. 예전에 숙청문에서 상수변이 들어갑니다. 저건 그래요? 물을 뜻하는 거고 물은 오행에서 수고, 지혜, 인의해지신 오덕 중에서는 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가운데 중앙 센터에다가는 오행 중에서 목화토금수 중에서 토를 상징하는 거고 인의 예지 신 중에서 바로 신 그래서 보신각 이렇게 이름을 진 겁니다. 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보신각은 뭐냐? 동서남북 사방의 전기를 다 끌어모아 갖고 다시 동서남북 사방으로 기운을 보내는 그런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소리가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그렇죠. 예. 해석을 아주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보신각 바로 위로 지도를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본 저 지도를 보게 되면 바로 청계천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청계천은 조선시대 한양인 한성 안에 유일하게 흐르는 개천입니다. 그렇죠. 근데 물이 얼마나 맑았는지 맑을 청자
신의 개자. 그래서 청계천입니다. 네. 근데 풍수에서는 물이 바로 재물을 상징합니다. 네. 그 청계천을 끼고 바로 하나그룹 본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저 화면에서도 이 지도상에 나가고 있는데 또 저 위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핫한 지역. 바로 명동으로 들어가는 또 그 초입에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그룹 본사는 풍수 좋은 곳이다. 돈이 들어오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근데 여기서 부원적인 설명을 하나 해보면 우리가 하나그룹 하면 여의도 64 빌딩을 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의도 풍수지리적으로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근데 이 그 여의도의 지리적인 위치에 비해서 63 빌딩 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은 건 또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뭐 하나그룹 소유지만 그 전까지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후계자 얘기를 좀 이어서 좀 해보면요. 이번에 정말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한화솔루션이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습니다. 니콜라라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했거든요. 2018년이었나요? 근데 그게 2020년에 이렇게 되게 크게 반향을 일으키면서 후계자 개편 구도가 좀 빨라질 것이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말씀드렸다시피 김승현 회장은 경영계를 뭐 그렇게 떠날 나이가 전혀 아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명리학적으로 이게 후계 구도를 딱 확정을 짓고 차세대로 넘어가는데 가장 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그런 시기가 또 있을까요? 일부 명리학자들에게 알려진 김승현 회장의 이제 사주를 분석해 보면 겨울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불덩어리예요. 사주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격이 좀 이 불같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관상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좀 강인해 보인다 이렇게 예, 이제 예.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옛날 하나그룹의 모태가 된 창업 당시의 주업종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하나는 1952년 네. 뭐냐면 그 창업주 고 김종혜 회장에 의해 갖고 설립된 한국화약 주식회사입니다. 그렇죠. 이- 그걸 줄여서 한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한국화약 주식회사가 모토로 해서 이제 오늘날의 하나가 된 건데, 예. 이 김종희 회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다이나마이트 제조에 성공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까지 있습니다. 그렇군요. 화약은 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승현 회장 사주도 불덩어리예요. 예. 뭐 이와 같은 원리를 본다면 김승현 회장의 사주와 그룹의 원뿌리와 아주 잘 맞고 있다. 예, 예. 전 그렇게 이제 풀이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더 나가서 지금 하나가 이 방산산업을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화학원료, 무기, 탄약, 항공용 엔진 부품, 발전기 이런 방산산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네요. 같이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더 나가서 아까 우리 박애근께서 말씀하신 예, 예. 그 뭐 수소 에너지 이런 거, 예. 그래서 뭐 전자 소재, 태양 소재 이런 에너지 사업에도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뭐 태양광 에너지 하면 하나가 세계에서 1위라고 하거든요. 예, 예. 모르고 계셨습니까? 세계 1위까지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뭐 이거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렇다 예. 그러더라고요. 깜짝 그렇군요. 놀랐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그래서 미국 수소차 업체, 저 화면에 나가고 있는 니콜라가 상장되면서 주주가 갑자기 주식이 2조 원으로 확 올라갔다 급등하면서 하나그룹의 김동관 하나솔루스 부사장이 예. 하나그룹 지배력이 더욱 강한 뭐 효과를 거두게 됐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김승현 회장의 사주를 분석해 보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그만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예. 아까 결정적인 거. 그럼 이게 그룹의 그 후계군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예. 예, 김승현 회장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거의 70에 가깝게 육박을 했더라고요. 예. 예, 나이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서서히 후계 구도를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2년도부터 2027년도쯤 돼서 거의 후계 구도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화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 종합적으로 총론을
말씀해 주신다면, 총평을 해 주신다면 한화그룹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한국 화약에서 나왔고 막 불꽃놀이도 막 유명하고요. 예, 불꽃처럼 참 타오르고 싶어하는 뭐 야구팀도 정말 불꽃 한화 뭐 이런 게 있고요. 과연 앞으로도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목을 참 잘 졌네.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을까? 예. 하나 그리고 화자가 화약 예, 화학자고 김승현 회장의 사주가 다 불덩어리로 되어 있고. 그렇죠. 이 제목 기가 막히게 졌네요. 예. 예. 자, 앞에서 우리가 김승현 회장의 관상과 사주를 분석해봤고 김동원 부사장과 상무 관상과 성명학적인 분석을 해봤는데 요걸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김승현 회장이 지금 거의 70줄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서서히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일을 하게 되겠지만 확실한 경영권 앞으로도 계속해서 쥐고 갈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예. 그리고 김동관 부사장 같은 경우는 중년부터 관상이 참 좋아져요. 예. 요걸로 정리해 보게 되면 하나그룹이 앞으로도 뭐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움도 종종 들어올 텐데 결과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동양의 고전 사서 삼경 중에서 예. 서경 10명이라는 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비무환. 시간이 있을 때 미리미리 후계 구도의 준비가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라. 이게 참 여러 기업들의 어떤 전례를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을 좀 의미심장하게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조규문 박사와 함께 기업 내일, 오늘은 한화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죠. 기업 내일은 100%를 추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운명을 예언하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명리학 관점에서 각 기업들 그리고 CEO들에게 어떤 앞길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그것만 보여드릴 뿐이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정말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